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작가 진형민은 방송작가와 대안학교 교사로 일했다. 2012년 제17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기호 3번 안석봉으로 대상을 받았다. 작품으로는 꼴뚜기, 소리질러 운동장 등이 있다. 줄거리 3학년 마치고 전학을 갔던 박용수가 5학년 우리 반으로 다시 전학을 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장 3년 동안이나 상미랑 나랑 같은 공부방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간식 먹어온 역사가 있다. 이제 와서 너 누구세요? 하는 얼굴로 우리 옆을 휙휙 지나쳐 가다니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운동장에서 최규도와 박용수가 뭐라 말을 했다. 나는 박용수 바지 뒷주머니가 눈에 확 들어왔다. 최규도한테 받은 것 같았다. 그것의 정체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최규도가 대신 급식 줄 서주면 1,000원을 주기로 했고 그래서 받았다고 했다. 오늘까지 모두 5번 5,000원을 받았다. 최규도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마다 엄마가 200원씩 준단다. 우리는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용수는 축구화를 사야 한다. 축구 코치님이 축구화 신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검색을 했다. 초등 5학년 돈 버는 법. 이란 글 아래로 답글이 달려있다. 명절 때 받은 돈 모으기, 장난감 싼 값에 팔기, 홈 알바. 모두 우리랑 거리가 멀었다. 답글 15개 중에서 결국 3개가 남았다. 첫 번째는 빈병 가져다 슈퍼에 팔기이다. 음식점 앞에는 상자에 빈 술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는 키득 웃으며 다 무려했다. 그런데 가게 아저씨가 나와 그게 다 돈인데 왜 버려? 이따 누가 실으러 올 거니까 그대로 놔둬라.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최규도를 만났다. 빈병 모으는 알바를 한다고 하니까 최규도는 자기 집에서 맥주병 8개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 셋이 하루 종일 병을 주워 번 돈은 다 합쳐서 620원이었다. 셋으로 나누면 각자 200원씩 번 셈이다. 최규도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 200원을 버는데 우리가 돌아다닌 시간만큼 최규도가 영어 단어를 외웠더라면 우리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모른다. 하마터면 욕이 나올 뻔했다.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전단지 알바이다. 전단지 돌리려고 왔는데요. 태양 아파트 알지? 아파트 문 앞에다 전부 붙여야 한다. 500장이야? 내가 다 확인할 거다. 전단지가 무거워 몸이 자꾸 뒤로 쏠렸다. 15층 계단 중간에 앉아 쉬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늘 꼭 김치찌개를 먹어야겠다. 12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붙였는데 전단지가 45장이나 남았다. 그런데 상미는 모랫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파서 전단지를 파묻었다. 기쁨천사 사무실에 돌아가니 사장님은 5,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다. 아까 전단지 돌리던 아줌마는 전단지 한 장에 30원씩이라고 했다. 그 아줌마는 30원 맞지. 중고등학생은 20원, 초등학생은 10원. 원래 가격이 그래. 재수없어. 회사 이름이 아깝다. 집에 오니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다. 나는 된장찌개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난 된장찌개 싫어. 김치찌개 안 끓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기집애가 반찬 투정이여. 먹기 싫은 말어.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지. 마지막으로 남은 답글이다. 일단 우리 동네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가야 했다. 1학년이나 2학년처럼 보이는 남자애 둘이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야, 너네 잠깐 일로 와봐, 아가들아. 누나들이 뭐 살 게 있어서 그러는데 상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너 기찬이 맞지? 누나 생각나? 이렇게 좁은 길로 다니면 나쁜 형아들이 막 괴롭히니까 꼭 큰 길로 가라. 꼭. 다음은 토끼머리 여자애였다. 돈 없는데요? 상미가 가방 앞주머니 지퍼를 열어 손을 넣으니 지갑이 나왔고 지갑에는 꼬깃꼬깃 접혀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그건 할머니 생일 선물로 양말 살 건데요. 나는 1,000원을 도로 넣어주고 선물 잘 사라고 했다. 엄마 선물도 아니고 아빠 선물도 아니고 할머니 선물을 산다는데 어떻게 안 보내느냔 말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방 안에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나는 할머니가 끓인 김치찌개에 밥을 2그릇이나 먹어치웠었다. 야, 거기 초딩들! 교복 입은 언니들 셋이 삐딱하게 서 있었다. 초딩들아, 이 언니들이 뭘 좀 사려고 하는데 너네 돈 가진 거 있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였다. 상미랑 눈이 마주쳤다. 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골목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당탕탕 쿵탕.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최규도가 우리를 찾아왔다. 다른 알바도 해? 음악밴드가 무료 공연을 하는데 줄을 서야 해. 500명까지만 표를 준대. 난 논술학원 수업이 있어서 줄을 설 수가 없어. 3장이 필요해. 그래서 얼마 줄 건데? 5,000원. 한 장에 5,000원씩 줄게. 이번 알바만 무사히 끝내면 드디어 축구화를 살 수 있다. 이거야말로 진짜 막판 뒤집기다. 다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토요일 아침 눈이 일찍 떠졌다. 공연은 저녁 6시부터이고 표는 오후 2시부터 나눠준다고 했다. 나라라 밴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설마 500명 넘게 온 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조마조마했다. 우리 뒤에 선 언니들은 날밴 공연을 다른 데서 보려면 5만 원도 더 줘야 된다고 했다. 언니들이 들고 있는 초대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돈이 없어도 줄을 서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남들처럼 줄을 서지 않으면 공연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는 날입니다. 상민은 언제부터 나라라 밴드를 알았다고 입에 날 뺀 오빠들이 착 붙었다. 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우리 뒤에 언니들은 표를 얻지 못했다. 언니들은 나를 끌어안아 주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언니들 목까지 3배로 소리 지르며 재미있게 보라고 했다. 상민은 막 졸라댔다. 나 진짜 날 뺀 오빠들 공연 보고 싶단 말이야. 초원아, 용수야, 박용수는 축구부 2학기부터 하지 뭐. 여름에 내 생일 있으니까 그때 형한테 축구화 사달라고 하면 아마 사줄 거야.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나라라 밴드의 음악이 정말 최고였다. 나는 최규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라라 밴드 진짜 멋지다. 금방 답장이 왔다. 너 지금 나갖고 노냐? 죽을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최규도는 우리에게 날초모 회원 자격을 주었다. 날밴을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임. 우리가 가진 돈 1120원을 가지고 먼저 은행 창구 앞 부르이웃돕기 통으로 갔다. 박용수가 부르이웃돕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120원을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 건너 치킨집을 향해 걸어갔다. 아줌마 여기 양념치킨 한 마리 주세요. 아마 당분간은 돈 벌기 어려울 것이다. 공부방 쌤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박용수도 축구부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공부방에 다니기로 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은 원래부터 괴롭고 힘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생이라서 힘들었을까? 너무 힘들지 않게, 계속 재미있게, 거짓말하지 않고도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의미를 찾는 질문, 초등학생들이 돈을 버는 법. 돈은 어른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에게도 필요하다. 소원이는 할머니와 둘이 산다. 할머니는 온종일 꼬부리고 앉아 쉬지 않고 마늘을 깐다. 소원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갈 때 큰 돈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삼짓돈을 모은다. 그런 소원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는 부모님이나 집안일을 도와 알바를 하는 것이나 흰머리를 뽑아 돈을 버는 일 따위는 그림의 떡이다. 진영민의 글은 늘 유쾌하다. 살짝 궤도를 이탈하지만 건전한 주제로 복귀한다. 현실이 못마땅하고 그리 재미없는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매력을 느낄 듯하다. 돈의 개념을 살피는 진지함도 불합리한 사회 분배의 심각함도 피해가면서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돈 버는 법을 맛깔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진영민의 글은 생각해 볼 주제를 찾기가 마땅치 않다. 나도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어야겠다. 질문입니다. 최규도는 왜 용수에게 1,000원을 주었나요? 초원이는 돈이 없으면 남들이 당연히 하는 것조차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원이가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박용수가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인터넷 검색에 올라온 답글에는 문구나 장난감을 싸게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초원이나 상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 아이들이 빈병을 주워다 파는 일을 계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미는 돈이 생기면 치마를 사고 싶어 합니다. 상미는 왜 치마를 사고 싶어 하나요? 초원이와 친구들이 병 주우러 돌아다닌 시간만큼 최규도가 영어 단어를 외웠더라면 100배는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마터면 욕이 나올 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세 미만인 초등학생들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쁨 회사 사장은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은 한 장당 10원이라며 5,000원을 주었습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사장이 옳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원이는 전단지를 붙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된장찌개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원이는 왜 화가 났을까요? 초원이는 토끼머리를 한 어린이에게 가방에서 꺼낸 1,000원짜리를 도로 넣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초원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원이 할머니가 아침 대바람부터 온종일 꼬부리고 앉아 힘들게 마늘을 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삥 뜯기를 하는 길바닥 인생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나라라 밴드 초대장에는 오늘은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는 날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초원이와 상미와 용수는 체규도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연을 봤습니다. 왜 그들은 약속을 어겼나요? 새 아이는 모은 돈을 어떻게 썼나요? 새 아이는 돈 버는 일은 접고 공부방을 열심히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나요? 어디에 쓰고 싶나요?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나요? 왜 그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지금까지 진영민의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를 살펴봤습니다. 책을 읽어보세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으면서 돈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